부안과 고창 해역에 대규모 해상 풍력단지 조성이 본격화됩니다. 앞으로 10년간 경제 유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어민들은 어장 사정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 5월 전주 덕진구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2살 아이 사망 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 주말 전북에서 39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시리아 국적 20대 A씨는 지난 18일 터키에서 입국했습니다. 전북 서남 상공회의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슈앤피플에서 김저구 회장을 만나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부안과 고창 해역에 대규모 해상 풍력단지 조성이 본격화됩니다. 주민 반대 등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했던 정부 사업이 최근 민관 합의를 통해 본궤도에 오르게 됐는데요. 그렇지만 일부 어민들은 새만금 개발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어장 사정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경계를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핵심 정책으로 디지털과 신재생 에너지를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문 대통령은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담은 그린 뉴딜의 첫걸음을 전북에서 뗐습니다. 전북 서남권 해역의 바닷바람이 에너지가 되는 해상 풍력을 첫 카드로 꺼내든 겁니다. 전북도민들과 함께 그린 에너지의 핵심인 해상 풍력을 국민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부안과 고창 앞바다에는 2028년까지 2.4기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 단지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무려 224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가능한데 원전 2기와 맞먹는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전북 서남권에 해상 풍력 단지 건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생존권을 지키려는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사업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와 발전사업자,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회가 최근 합의점을 도출하면서 정부 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한 겁니다. 정부는 민관협의를 통한 해상풍력 사업 추진은 국내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붙였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또 환경 친화적인 해상풍력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업이 상생하고 주민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됐고 10년 동안 23조 원 규모의 경제 유발 효과와 직간접 일자리 9만 개가 생길 것으로 전북도는 전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새만금과 신항만 개발로 가뜩이나 어장에 타격을 받는 어민들은 우려와 경계심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새만금 맞고 자금은의 오른팔을 잘라버렸어요. 연근의 어장 거기 가만지예요. 바지락, 백화, 길, 양식장 그거 허물나서 하나도 못하잖아요.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릅니다. 실증 60메가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실증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이 되어서 공사 시에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그 철새의 어떤 이동 경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증 절차가 있어야. 부안군은 풍력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주민 우려도 상존하면서 이를 의식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반면 유기성 고창군수는 행사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상 풍력과 지역 수산, 관광업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지난 5월 전주 덕진구 한 스쿨존에서는 2살 아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경찰은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 A씨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2살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9에서 18km로 확인됐는데요.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사고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 의무를 충분히 기울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전북에서 39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8일 터키에서 입국한 시리아 국적의 20대 A씨로 공항 차량을 타고 남원 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해 검체 검사를 진행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현재 군산의료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A씨를 포함해 모두 3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도와 전북 지역 기관 단체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제 활성화 기반을 공동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경제 시스템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김남모 기자가 김저구 전북 서남상공회의소 회장을 찾아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들어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국가 간,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고 수출이 감소되다 보니 생산되는 제품들이 재고가 쌓이는 등 주 5일 근무를 주 3일 근무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또한 소상공인 역시 경영하는 모든 사업이 타격을 받고 심지어 임대료를 주지 못하는 업체들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했던 저력이 있는 국민입니다. 머지않아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지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이 조속히 올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상공인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힘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미온합니다마는 정부는 긴급 고용안전대책자금 10조 원을 지원하고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 원을 조성하겠다며 국회 법안 개정을 요구한 상태로 알고 있고, 소상공인 기업 금융 지원 35조 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총 135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마는 지원을 꼭 받아야만이 회생될 수 있는 기업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여 절실하게 지원이 요구되는 기업체에 정부 정책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기업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부강하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먼저 기업체 대표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직원들 감봉이나 해고를 시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소통해야 합니다. 반면에 정부에서는 어려운 기업체 지원하는 방안이 많습니다마는 막상 지원을 받기 위해서 관계기관을 방문하면 어려운 규제 때문에 거의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원한다고 하지 말든지 아니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내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회사가 도산하지 않도록 책임 경영을 해야 될 것이며, 믿고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근로자 역시 회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국민은 6.25를 겪고 어려움을 압니다. 그러기에 충분히 이겨내고 위기를 기회로 삼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을 때 과감하게 예방에 대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지시하였습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지침에 잘 따라주어서 현재까지 확진자가 13,000명 정도인데 이웃 선진국에서는 하루 10,000여 명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문 대통령께 감사와 국민들께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 이틀에 끝날 것 같지 않기에 장기적인 교육을 수립하고 대처를 해야 할 것이며 평온한 일상과 빠른 경제 회복이 되어지도록 시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김제시 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열린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온주현 의원이 의장에, 서백현 의원이 부의장에 각각 선출됐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이병철, 경제행정위원장은 김주택, 안전개발위원장은 정형철 의원이 각각 맡았습니다. 온 의장은 새로운 마음가짐과 열정으로 오로지 시민만을 위해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읍시 의회가 제256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2020년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와 안건 심사, 후반기 부의장 선거가 진행됩니다. 20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선 모두 4명의 의원이 나서 5분 자유 발언을 했는데요. 이도형 의원은 정읍시의 백제가요 정읍사 스토리텔링 사업과 캐릭터 디자인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은주 의원은 최근 시청 앞 광장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택시 노동자들을 거론하며 정읍시가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북도 농업기술원이 가축 분뇨로 만든 퇴비 1,200톤을 베트남에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도농기원은 이번 달부터 매달 100톤씩을 1년에 걸쳐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퇴비를 수출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라고 농업기술원은 설명했습니다. 이 퇴비는 기존의 가루 형태와 달리 고체로 만들어져 이용이 편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도는 인천에서 수돗물 유충이 발견돼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수질 점검과 함께 정수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북도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전북 지역 18개 정수장과 취수장, 5,000톤 이상 배수지 27곳을 점검하고 수질 상태를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취수원 오염 행위와 정수시설 운영 실태 등이며 문제점 발견 시 전문가를 구성해 원인 규명과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소규모 수도시설 779곳은 시도에서 점검할 방침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은 오랜만에 구름 없이 쾌청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22도, 최고 기온은 30도로 전망되는데요.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높을 것으로 보여 차단제를 잘 바르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는 오전 기온 22도, 낮 기온은 27도로 낮 기온이 다소 떨어지며 활동하기에 무리가 없겠습니다. 다만 정체전선 북상의 영향으로 하루 종일 흐리겠고 점차 습도도 높아지겠습니다. 화요일 한낮 기온은 대체로 30도 안팎일 것이란 예보입니다. 고창 28도, 부안 임실 29도, 김제, 남원, 순창 등 그 밖의 지역은 30도로 전망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 오전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기온이 크게 낮아지진 않아서 후텁지근하고 불쾌지수도 높겠습니다. 냉방이나 제습을 적절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바다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이 초속 5m 안팎으로 불겠습니다. 파고는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